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70% 하락, 제약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연속 5일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96억의 매도를 보였고 기관 투자가들도 88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오늘 14,746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7,000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약은 낙폭을 멈추면서 보합선을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들 3억 매도, 기관들은 7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들은 미국에서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만 테마색으로 추측되고 있는 UBS 쪽의 창구에서 매도가 진정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진펜트라는 소화기학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학술지에 임상 3상의 결과를 게재를 했다. 치료 유효성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약효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더불어서 안정성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요, 정량 투여 관련 임상 데이터도 포함이 됐다. 이 부분이 그동안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렘시마에서시가 유럽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미국에서 진펜트라를 출시를 하면서 미국의 13조 원의 IBD 시장 공략도 가속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국제학술지인 소화기학에 게재가 된 것이고, 이것은 미국 소화기학회 공식 저널로서 소화기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의료진들도 부담없이 처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진펜트라는 유효성 측면에서 통계적 우위 및 안정성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 가운데서 반응을 상실한 이들, 요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통해서 약효가 없다는 것이에요. 면역 원성이 강해져 가지고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약발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펜트라를 정량 투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펜트라를 120mg을 투여를 했는데 약효가 안 나와요. 반응을 상실한 환자들에게는 2배죠. 240mg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효능 회복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한 안정성 역시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환자들 가운데서 면역 원성이 강해졌다, 즉 내성이 생겨가지고 기존의 약으로는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을 양을 2배로 늘려서 진펜트라를 투여를 하면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는 데이터를 게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BD 환자들한테는요, 효과적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 특히 정량 투여 등 임상적 이점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의 경쟁 제품들 대표적으로 휴미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포니가 있고 스텔라라가 있는데요, 이번 학술지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량 투여라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IBD 환자들 가운데서 기존의 약들, 즉 인플렉트라라든가 휴미라, 심포니 이런 것들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약효가 안 나타나요. 이런 환자들은 면역 원성, 내성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약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2차 치료제인 스텔라라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TNF-알파 억제제들이 약효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스텔라라, 즉 인터루킨 억제제 쪽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텔라라를 처방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진펜트라가 신약으로 새로 나왔기 때문에 진펜트라를 맞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휴미라, 심포니를 맞아도 효능이 없다, 약효를 볼 수 없는 환자들은 그동안 스텔라라로 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진펜트라를 맞게 되면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스텔라라가 그동안 차지하는 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는 휴미라 쪽의 환자들과 스텔라라로 가는 환자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리얼 데이터로서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IBD 쪽의 치료제로서는 경쟁력이 약효 측면에서도 좋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펜트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고, 유럽에서 램시마 SC 연매출 작년에 3천억을 넘어선 것이고요. 따라서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출시 2년 차인 2025년까지 타켓 환자 처방률 10% 이상 달성을 해서 연매출 1조 원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IBD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13조 4,189억 원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10%니까요. 1조 성과를 25년에는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서 새롭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의 약으로서는 효과가 없던 환자들을, 반응을 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펜트라를 2배로 정량 투여를 했더니만 효능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2차 시장인 스텔라라로 가는 환자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근거를 제시를 했다는 측면은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번 DDW 학회와 또한 학술지 게재를 통해서 미국에서 진펜트라의 마케팅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는 유럽에서만 4천억을 넘어서는 매출액이 전망이 되는 가운데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역시 빠른 속도죠. 왜냐하면 유럽하고는 제도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즉 PBM 등재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2위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하고 지난 4월에 경제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보다 더 빠른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관련해서 오늘 셀트리온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안타 정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목은 시밀러 시장 내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다. 목표 주가는 23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는 약가가 유럽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PBM 쪽에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PBM 쪽에도 상반기 목표로 해서 등재가 될 것으로 보는데 7월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인 처방이 나오면서 진펜트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23만원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은 자가면역 질환 시장 내에서 최대 시장으로서 전 세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가운데서 70% 이상을 차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판매로 인한 수익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전체 투약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진펜트라에 대해서 유안타 정권 역시 긍정적인 전망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직접 영업에 뛰고 있는 서정진 회장께서 한국경제신문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저께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진펜트라 부분에 대해서 진펜트라 하나로 매출 4조 5천억을 도전하겠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미국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30만 명 중에서 내년까지 15만 명 50% 공급하는 것이 내부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PBM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펜트라는 미국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서 허가가 나온 것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분야까지 적응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전략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올해 진펜트라 예상 매출액은 5천억에서 6천억이죠. 서 회장께서는 미국의 직접 판매망은 보병이고 각종 세미나 개최는 포병, 광고는 공중전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투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죠. 전투적인 자세로서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월부터는 대대적인 TV, 유튜브 마케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친지 등
한 달이면 걸치면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홍보, 광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7월부터 TV 광고, 유튜브 광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업 전략에서는 번들링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형 병원 공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병원이 크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니고 제품군별로 대량 공급 협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번들링, 결합 판매가 되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쪽에는 유플라이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렉트라, 즉 정맥 주사 제형도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항암제 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품 군별로 해가지고 번들링 판매란 대형 병원 쪽에다가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영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미국에서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정진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죠. 연내에 유럽의 제약사 하나를 M&A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유럽의 유명 제약사 한 곳에 M&A를 추진 중이다. 협상이 잘 될 경우 올해 안에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제약사 M&A를 추진을 했다가 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공언했던 신약 개발을 위한 M&A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M&A도 잘 진행이 돼 가지고요, 조금 더 빨리 항암제 쪽의 신약 쪽으로 나가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진펜트라의 새로운 효능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정량 투여와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문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74만 7천 주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UBS 창구를 통해서만 58만 2천 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의 매도, 특히 UBS 창구에서의 매도가 언제쯤 진정될 것이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거래 없이 힘없이 자꾸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거래 없이 주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요,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5월 달에 월봉상으로 양봉이 나와준다면 2단 상승의 출발 시점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큰 흐름상으로는 2단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견뎌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